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큰일 났다. 방금 터진 엄청난 사건. 집값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일들이 터졌습니다. 유럽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정부의 파상적인 규제 완화가 발표되었으며 전국 부동산 주요 지표가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오늘 터진 엄청난 사건으로 부동산이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적어도 2, 3년간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악재가 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무주택자 큰일 났다. 방금 터진 엄청난 사건. 자, 이 정부가 이 아파트, 이 부동산의 항아리를 완전히 깨트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있죠. 자, 재건축 철폐, 종부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자, 이것만일까요? 자, 별표 한번 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우선 당장 세 가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서울 아파트 값 11주 연속 상승, 25개 자치구, 서울에 25개 구가 있잖아요. 모두 다 올랐대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을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반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세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자, 볼까요? 자, 먼저 서울이 11주 연속 상승, 25개가 다 뛰었다는데 11주면 벌써 2달째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자, 집값 상승, 아파트 시세부터 보자고요. 11주 연속 올랐는데 서울이 플러스 0.09예요. 처음에 0.00에서 0.03, 0.09 계속 확대하고 있네요. 매수 심리 17주 연속 올라가고 있대요. 94.32, 95.7로 심리가 계속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뜨겁지는 않아요. 100이 넘어가야 뜨겁거든요. 자, 서울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먼저 4월 달에 4,352건인데 5월 달에 5,000 돌파.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양책을 보자고요. 두 번째, 자, 정부는 세금 완화, 종부세, 양도세, 공시가격 등 전반적으로 세금의 총력전을 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집값이 뛸 확률이 커요. 그 다음 규제 완화, 대출, 재건축, 재개발, 단기 임대 어떻습니까? 지금 웬만한 규제는 싹 풀어주고 있어요. 주택수에서 제외한 안도 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물론 국회 통과돼야 돼요. 자, 신축 빌라는 이미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지은 신축 빌라 참고하세요. 자, 금리 인하, 유럽. 자, 가장 또 큰 문제가 금리 인하예요. 유럽이 마침내 금리 인하 폭탄을 터뜨렸어요. 23개월 만에, 무려 2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시켰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텐데 미국은 9월부터 이후에 금리 인하가 유력해요. 왜냐? 미국이 9월 달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회의가 있어야 이제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자, 미국 금리 인하 이후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굳이 따지면 10월 이후가 되겠죠. 4분기 아마 2번 인하하는 것은 똑같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자,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집값 주요 지표가 세 가지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서울 집값이 지금 일부 측면에서 대세 상승이라고 하는데, 자, 먼저 시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서울 주간 시세 상승 10주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대요. 10주 연속 0.06%인데 지금은 0.09까지 왔어요. 예.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전세는 54주 연속, 즉 1년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 확대 전망. 자, 그러니까 주간 시세 또는 전세 이런 것들이 오히려 6월, 7월, 8월로 갈수록 확대될 전망입니다. 상승폭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이 제일 많이 뛰어요. 양극화니까. 근데 서울이 아닌 곳들도 이제 따라 올라가서 상승할 것이다. 심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매수 심리가 16주 연속으로 뛰고 있어요. 이 매수 심리가 살아나야 집을 매입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직 매수 심리 상승적으로 자, 급격한 상승세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KOSIS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입니다. 100이 넘어가면 심리가 플러스고 100 아래는 마이너스인데 110이기 때문에 약 10 정도 심리가
매도자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거래량 상승. 4월 아파트 거래량이 4,388건인데 5월 달에 5,000 돌파가 유력해 보여요. 한 5,200, 300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서울이 5,000건을 돌파하면요, 지금 거의 2년 만이에요. 이렇게 되면 진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는 게 신기해요. 8만에서 9만 건. 다만 싸게 떨어진 게 아니라 호가가 더 올라가면서 매물이 늘어났다는 거. 자, 매매 전세 상승에다가 심리도 뛰고 있지,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으면 바로 이게 대세 상승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기준금리, 이제 금리가 집값을 좌우합니다. 누가 뭐래도 올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금리예요.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자, 5월달 전망이 계속 중요했는데 이제 5월 전망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다른 나라 또 봐야겠죠. 그리고 5월달에 여러분들 물가가 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돼요. 자, 금리 인하,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 9월달에 첫 금리 인하, 1년에 아마 2번 0.50% 인하할 확률이 유력해요. 8월달, 10월달은 회의가 없어요. 원래는 8월달에 인하할 확률이 큰데 없으니까 9월달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1월이 유력합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거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가 4.3을 하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용지표도 둔화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한번 볼까요? 유럽 기준금리가 4.5%예요. 여기서 4.25로 이번에 전격적 인하를 했죠. 0.25%. 자, 영국은, 자, 기준금리, 영국은 따로 이제 떼서 봐야 돼요. 브렉시트, 거기서 좀 이제 벗어나니까. 7월 4일, 자, 총선 금리 인하 11월. 아마 영국은 7월 4일 총선이 있고 물가가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11월 달부터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가 가장 먼저 인하했어요. 자, 기준금리 4.75%, 0.25% 인하했습니다. 자, 캐나다 인하한 다음에 유럽이 인하한 거예요. 다음은 이제 미국 차례겠죠. 이게 총 캐나다는 3회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유럽과 미국 금리 인하, 이거에다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물가를 같이 볼 거예요. 이걸 판단해서 인하할 겁니다. 10월에서 12월 약 4분기 때 2번 인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인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원래는 먼저 인하하는 게 기존 정설인데 너무 2포인트 너무 커요, 지금 차이가. 그래서 미국이 9월달, 우리나라는 10월달. 이거 금리 인하에 무게중심을 두셔야 돼요. 이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대세 상승이 굳어지느냐 아니면 대세 하락으로 꺾이느냐가 판가름 나겠죠. 기준금리 인하 흐름, 시중금리는, 근데 재밌는 건 시중금리는 미리 떨어져요. 선행적으로 인하. 지금 시중금리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정부 부동산 규제 전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폐지하고 있어요. 자, 보자고요. 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전면적 세제 개편안. 자, 솔직히 이건 악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지나칠 경우 좀 일반 보유세에서 좀 강화시켜 버리면 되는 건데 종부세에서 완전 세금 폭탄을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세금이 1주택자도 너무 세요. 자, 종합적으로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걸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버리면 집값이 상승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제목 이번에 4번인데 1, 2, 3, 4 이게 다 집값 상승 요인들을 하나씩 빼낸 거예요.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해버리면요, 다주택자 집을 또 살 수도 있어요. 지금 종부세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뭐 상가라든가 부동산 토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파트 비아파트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돼 버리면요, 다주택자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세제 개편, 상속세, 유산세,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종합적 세제 개편에 들어간답니다. 부작용,
서울 가격은 특히 많이 뛸 거예요. 똘똘한 놈은. 부자들은 여러 채 보유하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공시가격. 자, 공시가격 현실화가 뭔 말이냐? 징벌적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전 정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한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세금 잡아먹는 완전 박엠이죠. 자, 임차인 정가. 근데 전 정권 민주당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나왔고 경기도도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대통령 선거 때는 졌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설령 국회의원 숫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이게 뭐 서울 어떤 특정 구에서 막 20포인트 차이로 이긴 게 아니라 5포인트, 3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긴 것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 패배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부자들이나 중산층을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세금으로만 몰아세워버리면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반대로. 자, 역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자꾸 부자 편만 들고, 부자 편에 들어서 또는 중산층 편만 들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몰고 가게 되면 서민들이 찍어주겠습니까? 자, 중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항상 중심을 잡아야 돼요. 보시면 아무튼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시세 9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걸 폐지한다. 70%로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잘하는 거죠. 집값 하락 시에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될 우려도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대출도 완화시키고 있어요. 대출 완화 안 한다고 해놓고 다른 쪽으로 완화하고 있죠. 지금 신생아, 청년층 특히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서 융자 세금도 지원하겠다. 토지거래 허가제 강남 3구하고 용산 조정지역 이거 없애겠다고 하겠고 임대차 3법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게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또 국회 협의 부분도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세 가지를 다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집값이 뛰고 있다고요. 자, 5번 부동산 상승 징후 6가지. 그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집값 하락 요인은 여러 번 제가 말했어요. 폭락 요인은 여러 번 말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각에서 상승 요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자고요. 금리 인하 이게 제일 커요. 본격화. 고금리는 끝났다. 자, 미국 집값이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미국 두 나라는요 20년간 자, 주택 그래프가 똑같아요. 2014년부터 지금 10년째 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뛸 예정이다. 왜? 지금 주택수가 부족하 돼요. 정부는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세금, 대출, 종합적으로. 그러니 집값이 뛰고 있네요. 벌써 세 가지.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한 번 올라간 분양가는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네요. 왜? 여러분들 인건비라든가 공사비가 다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는 저절로 상승하는 거예요. 자, 1에서 3년 공급 부족. 지금 공급 과잉은 맞아요. 장기적으로. 계획은 공급 과잉입니다. 근데 3기 신도시가 지금 누가 하나 입주한 거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에서 3년 동안 그러니까 앞으로 입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조차도 분양은 나중에 하겠지만 공사비 급등, PF 문제로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1에서 3년 동안은 상당히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다. 자, 지표 상승 전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매매, 전세, 심리, 거래 네 가지 지표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자, 이제 서울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은 영원히 단기적도 아니에요. 서울은 영원히 땅도 좁고 공급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좋게 보는 거예요. 서울 외곽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는 좋게 안 봅니다. 서울의 20배인데다가 땅 맨날 신도시만 지어대니까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턱없이 부족하다. 자, 이제 무주택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자, 무주택자가 뭘 알아야 하냐. 일단 청약을 받으려면 서울 좋습니다. 다만 분양가는 좀 보자고요. 3기 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대부분 적용받으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상급지 아파트 대단지 분양가가 지나칠 정도 높지만 않으면 좋아요. 자, 서울 재개발 자, 주택 얘들은 재개발이 아파트가 되니까 얘들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거 조심하세요. 장기간 무주택으로 가는 것은 최악이에요. 이제부터 인구 늘어나고 인구 줄어들고 공급 과잉이니까 집값이 이제 못 가겠네. 그게 10년 후에나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무주택으로 평생을 간다든가 아무리 지방이라 할지라도 그건 좋지가 않아요. 특히 50 넘으신 분들은 주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아닌 비아파트는 조심하자고요. 비아파트는 토지, 땅도 포함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땅 사지 마세요. 땅은 상위 10에서 20%나 좋지 80%는 진짜 안 좋아요. 자, 8. 부동산 3가지 폭탄. 신규 택지 공급 속도 전에 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면 공급 폭탄 우려. 자, 여러분들 부동산 3가지 폭탄 이제 이쪽 측면도 봐야죠. 큰일 났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무주택자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먼저 차별 폭탄. 서울이 아닌 곳들은 좀 덜 뛸 수가 있다. 두 번째, 경기 외곽과 중심지. 경기도도 중심지 위주로만 조금 많이 가고 외곽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서울 강남의 접근 거리. 이게 실제 거리와 교통 거리를 다 보는 거예요. 가까운 데는 괜찮아요. 근데 멀거나 또는 교통으로도 늦거나 하면 아주 안 좋죠. 자, 이제 공급 폭탄. 과거에 1, 2기 신도시가 집값 대폭락의 원인이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경기도 인천 여기가 왜 10년간 못 뛴 줄 아세요? 2009년에서 2019년간 안 뛰었다니까요. 떨어지고 그 10년간 얼마 안 됐잖아요. 왜? 2기 신도시가 택지지구가 50군데 넘게 들어와 가지고 못 뛴 거예요. 이거 소화시키느라고. 3기 신도시 100만 가구입니다. 무려 똑같아요. 3기 신도시가 입주할 때가 문제가 될 거예요. 공급 폭탄.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폭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총 인구가 이미 줄어들고 있고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주택 수는 급증하는데 저출산 인구 급감, 지방 소멸부터 시작되겠죠. 1인 가구 41%, 특히 1인 가구가 많다는 게 안 좋아요. 지방 수도권의 외곽도 위험합니다. 다만 조심할 점은 이게 바로 폭락으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폭탄이 터지면 나중에 정체하다가 또는 조금 올라가다가 물가만큼은 뛰겠죠. 어느 순간에 못 갈 수 있다. 자, 부동산. 서울 전체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전세가 0.19 그리고 매매가는 이미 플러스 전환된 다음에 0.06 여기는 안 나왔지만 0.09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제 전국은 오히려 길게 양극화로 길게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로 지금 2주째 전환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 원이고 KB 시세를 봤더니 수도권은 플러스인데 그리고 플러스도 이도 얼마 안 됐죠? 자, 전국은 다 마이너스.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주로 상승장에는 전반적으로 KB보다 한국부동산원이 훨씬 정확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자, 과연 지금 3, 4, 5, 6월 현재까지 지금 이제 뛴 걸로 나와 있는데 집값 안 뛰었나요? 서울 집값이 안 뛰었을까요? 1월달, 2월달이 바닥이었고 그 이후로 뛰었잖아요. 또 작년에도 집값이 안 뛰었나요? 작년에 많이 뛰었잖아요. 폭락한 이후로. 근데 KB는 뛰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얘들이 왜 그러냐면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보수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벌써 시세 상승하고도 연결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추이 지금 물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표조차도 조금 기분이 좀 찜찜해요. 집값이 지금 올라가는 쪽으로. 분양 물량 보세요. 분양 물량이 확 줄어들었네요. 23년 와서. 그리고 아파트 평당 추이 보세요. 평당가는 계속 뛰고 있어요. 분양할 때. 그러니 기존 아파트도 따라가죠. 자, 아무튼 이러한 폭탄, 이 집값의 폭탄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어요. 규제 완화, 분양가 급등, 세계 금리 인하, 주요 지표 양호 이 4가지 요인 때문에 부동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여전히 혼재한 상황입니다. 여름만 되면 부동산 상승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를 것이지만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감사합니다.